정영진 축의 매불쇼.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생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야, 오늘 드디어 네. 대선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네.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날이 오늘 드디어 네.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지나가면 이제 옷 색깔도 좀 편하게 입어도 되고. 가장 애매한 색깔로. 난 맨날 회색만 입어. 죽겠어 아주. 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신경 많이 쓰고 왔습니다. 아유, 이제 오늘이 드디어 그날입니다. 네. 자, 여기저기서 제가 이제 주워 들은 거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진짜로 완전히 초박빙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나의 한 표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투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만 라디오에서 한 7번 들은 얘기. 뭐 너까지 그래. 근데 지금 여기저기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네. 뭐 누가 이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은 다 장사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소중한 한 표. 나도 똑같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네. 아니 진짜예요, 근데. 행사하십시오. 네. 이번에 나의 한 표로 결정이 나니까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저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아, 끝나고 이제 해야지. 아, 이거 끝나고. 좀 해라 좀. 알겠습니다. 네. 아직도 오늘 저희 라인업이 어제와는 다릅니다. 네.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은 이제 어제에 비하면 네. 드림팀이라는 점 네. 여러분께 말씀을 퀄리티가 드리겠습니다. 매우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당일 방송은 이 선거법에 굉장히 예민하게 적용을 받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정확한 균형을 맞춰서 네.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네. 바로 사이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저희는 또 오늘 이원생 중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선 특집 수요 난장판 출발하겠습니다. 수요 난장판. 자, 대선 기간 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셔가지고 너무 네. 친근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호 건국대 석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뭐 기분 좋으시죠? 네. 오늘 장관님 화사한 복장이 예. 그러니까 안에 뭐 대표님 좀 왜 또 하필이면 왜 또 파란 걸 하시고 감사합니다. 장관님. 뭐 이상한 또 색깔을 좀 드러내시네요. 네, 이거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그 마지막에 또 참석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또 있나 보네요. 마스크를 파란 건강 검진을 네. 해야 되니까 아. 유전 당연히 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선거보다는 건강이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뒤늦게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막판에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당에서 좀 알아줘야 될 텐데요. 잘 몰라요? 그 서운하네. 예. 그냥 뭐 병민형 네. 대타 뛴다 이 정도로 말고. 그 정도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최진봉 교수님은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해가지고 망했죠. 방송에서 다 잘렸어요. 네, 다 잘렸습니다. 아니 왜 지지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최진봉이 지지선을 해가지고 유권자가 한 명이라도 올까요? 야, 최진봉이 지지선을 했어? 그렇다면 난 찍어야지. 한 명이 있을까요? 아니 그게 뭐 캠프 쪽에서 요청이 좀 있었어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했습니다. 얼떨결에. 근데 실제로 방송이 잘린 건 팩트입니까? 네, 그럼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거는 이해가 이해가 안 안 가는 돼요. 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진행자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진행자는 패널이잖아요. 무조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널은 진영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해가 그걸 안 왜 돼요. 잘려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 그러면 정치인도 나오면 안 되지. 그렇지. 천하람 다 나오시잖아요. 그 문제 있지. 문제가 있어요. 교수님이랑 안 그래도 우리 오창석 평론가도 괜히 사실은
최진봉 교수님이랑 오창석 평론가가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랬는데 또 공식적으로 이름 올렸다 그래가지고 많이 잘리셨더라고요. 잘렸어요. 네. 아니 그럼 캠프를 대변해서 나오는 사람도 잘라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좀 그 이해가 사실은 안 돼. 장성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래서 방적도 안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게 약간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아 그건 근데 아무 좀 저는 그래서 납득하기는 패널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네, 안 돼요. 저도 납득하기는 그건 조금 어려운데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알- 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얼굴색이 좀 안 아, 안 좋아. 좋습니다. 지금 기분도 안 혈색이 좋고 안 좋고 안 좋습니다. 네, 상당히 네. 피곤합니다. 아니, 진행하는 사람도 안 자르잖아. 진행은 진행은 잘렸어요. 잘려요. 그거는 아, 규정상. 김어주도 안 잘렸잖아. 지지선을 안 지지 했잖아요. 선언했습니까? 아니 지지선은 아니잖아. 지지 어선 지지 발언 발언하잖아. 아 지지 발언. 아. 방송 자체를 그래 하잖아. 아 그래서 그거 왜안 지금 잘라?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 네, 심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징계 관련해 가지고. 아니 뭐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다 이런 논설 쓰고도 언론사 간부들 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지선을 해도. 알겠습니다. 시대 정신 맞으니까 그래. 자, 오늘은 좀 서로 좀 훈훈한 분위기로 좀 갔으면 이제 뭐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날인데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뭐 네. 자, 그리고 김성애 싱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냥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네. 아, 그럼 서로 이제 이제 다 덕담하고 끝났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고생한 부분 이야기 나누고 음.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서로 이제 상대 진영 칭찬도 좀 오늘 그렇죠. 하시죠. 네. 네, 네. 아니 그게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휴일 아닌가? 오늘이요? 임시휴일 예. 아니에요? 네. 임시휴일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매불쇼를 하지? 아니 저희가 무슨 뭐 휴일날 동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민간 휴일날 쉬는 거 영역인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이게 원래 네. 매불쇼라는 제목이요. 매일같이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래서 아. 매일매일이 불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휴일이나 평일이나 예, 관계없이. 불타는 금요일처럼 아, 비춰오는 맞습니다. 겁니다. 아 그러네 평일만 금요일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 오늘도 금요일이에요. 네 오늘도 사실은 네. 그때도 최욱 씨 없었어도 그냥 우리끼리 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저 똑 싸가지 없으죠. 아니 이거 천하람. 아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해야겠네. 예. 천하람이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예. 국민의힘 순천 청년 당원들이요. 탈당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진짜. 아니 얼마나 관리를 그지같이 했으면. 당협위원장이. 이거 네. 그 우리 인터넷에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옆집이 불탄다고 좋아했는데 어. 알고 보면 우리 집이 불타고 있더라. 아 이거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저희 집이 불타고 있었더라고요. 네. 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이거 참. 괜찮습니까? 아니 근데 뭐 네. 지금 아니, 각자 또 판단이 있으실 수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저희가 요번에 청년 당원들이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원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대 30대가 한 10명 됐을란가? 근데 지금은 200명 300명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민주당에서 넘어오시는 분도 계시면 또 실망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렇지 이분들을 않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들이겠네요. 아 근데 이제 요거 보니까 네. 너무 숫자가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뺏길 만큼 사람 숫자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어. 그러니까 가기 원래 저도 잘 전에- 모르는 분들이. 가기 전에 얘기는 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냥- 안 하고 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말이라도 좀 하고 가시지. 아니, 그건 뭐 신경 쓸 게 없는 게. 아 그렇습니까? 그건 탈당 안 해도 표 안 찍을 사람들이니까 그건 뭐별 신경. 아니죠. 여기 그 순천에 그러니까. 그 청년 원래 당원이었어요. 몇 순천에- 되지도 않는 분들인데 네. 그 중에 또 순천에서 빠져나가시니까. 뭐 국민의힘에 탈당하고 누구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뭐 탈당 안 하고 누구 지지한다 소리 안 해도 어. 투표 가면 안 찍을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국민의힘 저희 당원들은 저희 찍죠. 왜 그러세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당황했습니다. 본인 거기 지역군데 그러니까. 당황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한 그런 일이 아, 여기서 또 분명하겠네요. 보니까 다들 댓글이나 이런 것도 다 음. 천하람 보고 있냐 뭐 아.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은 이제 뭐 여러 방송 다니시면서 굉장히 또 열심히 또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소회가 궁금합니다. 뭐 열심히 했고 네. 이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거죠. 네.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는 뭐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 네. 이제 그 만났던 상대 중에 음. 정말 앙금이 남는 상대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앙금이 아 남는 진짜 상대는 너무 없는데. 괴롭다 저 사람은. 아니 또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누구를 아니 아니 지명하면 지금 안 나가. 있긴 있어. 지금 안 나가. 이니셜만. 아. 예. L L D LD LD L 그러니까 그 LD가 두 분이에요? 아니면 한 명인데? 아, 한 사람. 그러니까 다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L입니다. L. L LB 아니에요? LB? 아, 아니에요? 누구야? LD
L이면 이제 자, 여러분 집단 지성 좀. LT 누구야? LT. LD입니다. 나는 아니네. 아닙니다. 아유, 그럼요. 장관님은 아니, 당연히 아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유동규도 아니고. 네. 야, 이거 어렵네. 어렵죠? LT. 아, 이거 잘했어요. 이 맞히는 정도로. 분들이 없네요. 맞히면 안 됩니다. 그분이 왜 괴로웠던 거예요? 이게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하시고 네. 이제 막 너무 막 이렇게 대화가 안 돼?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특히 막판으로 갈수록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천하람이나 이재호 장관님처럼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아. 진영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이두환 의원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왜 자꾸 이런 이런 식으로 물어봐. 어디서 저렇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름을 벌써 누가 네. 또 올렸어요? 아니에요. 천하람 위원장은 예. 누가 그렇게 괴로웠습니까? 앙금이 남는 사람. 사실은 저는 이제 김성애 대변인이 이제 제일 잘해서 그러니까 좀 힘들었고. 힘들었고, 이건 앙금은 아니고. 우리는 앙금 남는 사이는 아니잖아. 아, 전혀 이건 아니에요. 앙금은 아니야. 네, 아니고. 그 힘들었고. 어, 앙금. 아, 진짜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런 분 거의 없었는데 네.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분이 이제 저도 L 한 L? 분. 힘들었던 분이 네, 힘들었던 분이. 어. 네. 그러니까 다시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진 않다. 아 이제 이름이 외자죠. 누구야? 누군데? 한 명이 아니, 대변인 그렇게 할 중에 한 수 명 없죠. 있잖아. 네. L이면 외자라고까지 했으면 저도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외자. 겁니까? 아, 그런 분이. 또 L인데 있어요. 외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럼 여러분 중에 제일 정말 저 사람은 해당 후보한테 너무 큰 도움 됐다. 아, 상대 진영에 한 명씩 뽑아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에서는 네. 황희석 그분 황희석. 같아. 그분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분이 뭘 말하면은 좀 비호감적인 이슈라도 호감으로 좀 받아들여요. 윤희석 말씀하시죠. 아, 윤희석인가? 아, 네, 윤희석. 네, 윤희석. 어. 황희석은 저 열린민주당. 아, 죄송합니다. 아, 윤희석. 그 사람이 언제 변절했나? 아, 죄송합니다. 아, 윤희석. 네. 그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윤희석 대변인 괜찮죠. 그러죠. 좋아요. 네. 여러분 보실 땐 누구예요? 저는 저 누가 장성철 장성철? 예, 장성철 교수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 네, 마지막까지 그러던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지만 네. 국민의힘을 떨떠름하게 지지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음. 중도적으로 말하고 뭔가 좀 공정하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그래, 저 진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에 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효과가 그런 있다. 분들이 칭찬이 인색한데 가끔 한 번씩 칭찬하면 그 말이 약간 믿기 아, 진짜 같이 보여. 그러니까 맞아. 윤석열 오. 후보가 이런 점은 좋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네. 장 교수가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아, 반대입니까? 장성철은 너무 깐족돼요. 아 독이 바짝 오르셨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번에 지금 방송 다 잘려가지고 날이 서 있습니다. 너무 깐족대. 지지선언하시더니 완전 이제 뭐막 전투를 가는 너무 깐족대서 도움이 안 돼. 친하고 좋은 동생인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깐족돼요. 너무 깐족대. 네, 천하람은 그러진 않잖아요. 천하람. 예. 그럼 저 민주당에서는 누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봅니까? 민주당에서 제일 도움 된 거. 네. 저는 그 누구야? 권지웅 맞인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있어 청년 대변인, 청년 청년 그 선대위원장이에요. 엄청 높은 분이에요. 네, 거기. 네. 거기가 제가 같이 방송하는데 네. 너무 선해 보이고 선한 사람이 진짜 너무 착해요. 실제로도 너무 착해서 약간 저도 같이 하면서도 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면 왠지 진짜 믿긴다. 그리고 더 화가 많이 났던 거는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액면가가 저보다 한 20살 어려 보여가지고 그래서 약간 요새 1번남, 2번남 논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형적인 그 외모도 좋고 하는 아주 훈훈한 친구입니다. 권지웅. 네. 저 방송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이름을 몰랐었네요. 네.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나요? 네네. 혹시 우리 이재호 장관님은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재명 진영에 도움을 네. 준 사람. 네. 그렇습니다. 최진봉 교수. 최진봉이요? 감사합니다. 왜요? 최진봉 교수가 말하는 거 보면 점잖아. 말하는 게 보면 억지를 안 쓰잖아. 억지를 안 써. 그쪽 사람들 주로 억지를 쓰는데 유일하게 억지 안 쓰는 사람이 최진봉 교수. 그래서 그러니까 뭐 순리대로 이야기해도 네. 막 들어보고 뭐 내 말이 맞으면 찍고 안 맞으면 안 찍고 이런 건데 그러나 최진봉 교수가 아주 논리적으로
순하게 이야기하니까 네. 그쪽 진영 사람 같지 않지만은 아. 그쪽 진영에 도움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최진봉 싫어해요. 웃으시는 게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아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거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다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지. 아 그렇구나. 억지 부리지 않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최진봉 교수 같은 사람을 이재명 캠프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뭐 이런저런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방송 나가서 우리 후보 와 이거는 쉴드 치기가 참 힘들었다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죠. 천하람은 내가 볼 땐 주가 조작 의혹이었던 것 같아. 아 저는 주가 조작보다도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그래도 이게 뭐가 이렇게 서로 말을 할 만한 게 있잖아요. 아, 뭐 그렇습니까? 이게 저렇고 이게 어떻고 막 복잡하니까 제일 압도적으로 안 좋았던 거는 개사과죠. 아 개사과는 정말 곤혹스러웠다. 개사과는 이거는 뭐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아. 그때 이제 제가 실제로 박지훈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프로에서 그거를 이제 너무 강아지를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를 주셨듯이 나도 아들에게 주는 심령으로 사과를 준 거다라고 얘기하다가 한 30초 정도 웃어가지고 본인이 제가 그 언제 준비한 논리야?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그 소리냐, 언제 이게 준비한 지금. 논리야? 그 논리는 갖고 갔던 논리야 아니면 애드립이야? 아니 그 원래 당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일부. 그랬어. 그만큼 이제 그 사과 시리즈 토리에게 주는 뭐 아빠가 나한테 줬듯이 뭐 이딴 소리를 누가 하길래 그래서 저도 그냥 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한 30초 정도 웃었었거든요. 근데 그럴 죽을 때 뻔했네, 진짜. 예. 진짜 그냥 대놓고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당에서 얘기하는 거를 좀 얘기해주고 그걸 좀 따라가야 되는 어느 정도 측면이 이제 그럼에도 있군요. 불구하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근데 가는 이재호 경우가 장관님 많죠. 같은 경우에는 뭐 눈치를 안 그런 거 보시니까 없어. 그럴 때 이 개사가 잘못됐어 이씨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당에서 하는 얘기를 아예 안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관님 뭐 힘들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내 군번에 무슨 뭐 그런 거 눈치 볼 군번이야 이런 얘기 하시지. 네, 그래서- 당이 내 말을 들어야지. 그렇지. 내가 당 말을 듣게 되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개사과. 없으시고 네, 두 분은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저는 법카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어. 근데 그건 뭐 후보님도 그렇고 그 김영경 씨도 사과를 하셔서 음. 사과를 했다라고만 저도 얘기하지 그 아. 이상의 무슨 논리를 펼치거나 뭐 이게 뭐 이랬으니까 되는 일이다라고 말할 여지는 없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아이고 후보님 사과하시지 않았냐 저도 했다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 상대 진영도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 해버리면. 그러니까 뭐 이제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해명은 난 안 하는 거죠. 그건 뭐 이렇게 썼고 저렇게 썼고를 해명을 왜 아니 후보님이 이미 사과하셨는데 무슨 해명이냐 사과하셨다 죄송하다. 예. 뭘 사과했냐 이렇게 또 공격 들어옵니까? 예, 그렇지만 또 그럼 사과했다는 얘기 똑같이 그냥 반복해서 그렇게 그렇죠. 가는군요. 예. 그게 제일 깔끔하죠. 진짜. 그게 깔끔해.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맞아요. 아니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법카를 저렇게도 쓸 수 있었겠구나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다음에 음. 여론이 바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런 경우 근데 그 경우가 좀 제일 힘들었어요. 네. 간혹 제 그럴 때 막 원희룡 지사 끌어다가 뭐 이렇게 또 한번 대응하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원희룡 지사가 네. 복집에서 뭐 그런 거. 줬다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그건 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냥 정치가 다 더럽다는 얘기 한 거밖에 안 맞습니다. 되는데. 근데 제주도 도청 앞에 있는 복국집에 1년 내내 쓴 돈, 2년 내내 쓴 돈 다 합치면 그렇게 되겠죠.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비슷해요. 진짜 법카 문제였어요. 사실. 아, 그 그랬습니까? 문제는 사실은 어쨌든 후보 배우자도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잘못한 거고 네. 그리고 본인이 법적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아. 선거가 끝나더라도 조사를 통해서 네. 합당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죠. 그럼 반면에 남 후보 씹을 때 가장 잘 씹혔던 거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고 씹어도 단맛이 나왔던 건 뭡니까? 저 윤석열 후보요? 네. 그 도이치모터스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 아까도 천하람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복잡하기도 하고 아. 또 이게 설명하는데 물론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나중에 또 더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리긴 걸리죠. 하니까. 근데 이제 무속 뭐 미신 논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격하기가 좋죠. 그런 게. 네, 그런 거는 심플하고.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식에 음. 특히 이제 더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 특히 크리스찬들한테 상당히 크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또 쉽게 얘기할 수 그럼 있는 혹시 그런 부분이 그 어떤 토론이나 대화의 주제에 전혀 무속 얘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걸 찾아서 꺼내서 주제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게 김弁민이야. 그거 제일 잘하는 게 김弁민이야. 어제도 그 페미니스트 논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워싱턴 포스트 그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 안 하고 그 대장동으로 계속합니다. 아. 네, 그거 제일 잘하는 게 김弁민입니다. 아마 네. 김병민 대변인은 하다가 정 안 되면 자기가 진짜 카드 꺼낼 거예요. 어떻게든 법카 이런 거 하려고 카드를 보여주면서라도 맞아, 아마 맞아. 길을 칠 거예요. 거기.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재호 장관님은 이재명 후보 공격할 때 가장 막 내가 화가 나서 했던 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내야 뭐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아니지. 아 뭐. 그럴 건 없었습니까? 아니 내 군번에 뭐 누굴 공격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아, 근데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으로 역시 발목 잡힌 거는 대장동 대장동. 가까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각 캠프에서도 이제 명장면을 3장면씩 이렇게 뽑았던데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할 때 일단은 요거 좀 나눠 볼게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거 저희가 또 나름 뭐 하나 또 특집이라고 준비했거든요. 화이트보드. 거기다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예. 관련된 예. 제일 명장면. 네, 핵심 장면. 그 핵심 장면이 뭐 마이너스 장면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네, 수도 플러스 있고. 장면일 수도 있죠. 네, 가장 핵심 장면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장관님도 하나 써주세요. 네. 보고 나도. 하기. 네. 예. 아유 뭐 군번은 좀 있으신 건 아는데요. 그래도 하나 좀 써주시면 몇 감사하겠습니다. 군번이신데 맨날 군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YTN에서 예. 그 멈춘 장면? 아니 그 YTN에서 허위 경력으로 네. 보도했을 때 예. 그때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아, 그 개인적으로 상황? 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 한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써주셨네요. 네. 3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만. 네. 네, 교수님이 요새 방송 많이 안 가시니까 이제 에너지가 많이 있으셔 하나를 시켜도 뭐 3개 그냥 4개 맞춰서 나오시죠 요새. 자 그럼 천하람 위원장부터 한번 볼까요? 아 예. 네, 천하람 위원장. 따봉 네, 뭐예요? 저는 따봉을 했는데 뭐야? 이게 뭐냐면 아마 그 저희 지지층들은 많이 아실 수 있는데 그 저희 이준석 대표랑 2차 막 싸움 나고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이준석 사퇴하라 뭐 하고 난리치고 해서 네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여기 의원총회장에 뒤늦게 가가지고 뭐 연설하고 뭐 네. 윤석열 후보 막 들어오고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화해하고 택시 타고 간 거 그때 그 말하는 택시는 거죠. 아니고 사실 그 예, 이준석 본인이 대표 이제 차, 운전해가지고. 본인 차. 네. 그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따봉을 날렸어요. 아주 아. 맛깔나게 따봉을 날렸는데 저는 이제 그때 개인적으로 보면서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끝까지 이준석이랑 싸우거나 아니면 이준석 쳐내고 선거를 하면 그렇지. 이게 좀 망하는 그냥 망하는 거니까 조마조마하게 봤었는데 따봉이 나올 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마음도 놓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이후로 선거운동이 전반적으로 좀 젊어지고 신속해지면서 흐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저는 이번 같네요. 선거에 되게 좋은 지점이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김성애 대변인님 한번 볼까요? 단일화요? 안철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포옹하는 장면에 이어서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초보 정치인의 틀을 벗고 새해를 규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어필했던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세력을 모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팔짱 끼고 밖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 약간 뭐 윤석열이 정치를 알겠어라고 불안해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DJP 연합이라든지 또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처럼 뭔가 하여튼 성취를 한 거잖아요. 정치력을 저 사람은 보여준 그냥 거구나. 마냥 초보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거 몇 표 가져오느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었고 그 외에서도 저는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아니, 지점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격리 기간 동안에 이 뉴스를 접했는데 저 장관님 그 정치인의 말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저는 단일화 그렇게 안 한다고 정말 6만 8천 번을 얘기했습니다. 손가락 자를 수도 네, 손가락 뭐 자른다. 그리고 다당제 그렇게 강조를 했던 분이 이제 합당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번에 안철수
후보에 단일화한 거는 네. 국민의힘 쪽에서나 선거 국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민을 조성했지만은 네. 정치인 개인에 대한 불신 음. 믿을 수 없다. 아. 그거는 상당히 증폭됐지. 아. 예, 그건 뭐 그 지적이 맞아요. 어. 그건 뭐 전날까지도 뭐 저 윤석열이 지금 1년 후에 손가락 자를 일이 생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단일화 해버리니까 아, 정치인들 좀 말 믿겠냐 이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나 이제 선거 국면이니까 어차피 선거 국면이니까 선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은 많이 됐지만은 국민님 네. 쪽에서는 그러나 정치인 개인의 신뢰도로 봐서는 많이 부정적 측면이 많지. 네. 네. 사실 그 전에 단일화를 했으면 상당히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막 정말 애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한다고. 제발 좀 물어보지 말라고. 네,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그 안 한다 소리도 좀 여운을 두고 좀 점잖게 하면 되는데 네. 막 노골적으로 안 한다는 네. 이야기 하도 자주 해갖고 네. 그 점은 좀 그런 지적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정치 혐오가 생겨버렸어요. 특히 저는 유지까지 고인의 유지까지 말씀하시면서 완주 의사를 피력하시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 없이 하신 것은 조금 보기가 좀 그랬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재호 장관님 어떤 거? 나도 역시 뭐 단일화. 윤석열 후보의 네. 네, 윤석열로 맞습니다. 말을 네네네. 안철수 단일화. 단일화. 그게 이제 큰 장면이군요. 음. 정치적으로는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고 실제로 이게 윤석열 후보에는 큰 많은 도움이 되고. 됐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진봉 교수님. 다 단일화 얘기하시고 저 김성애 대변인도 좋은 얘기 마셔가지고 저는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써왔습니다. 천하람. 김건희 씨 사과 기자회견 네. 그리고 I 구두발 believe. 논란. 네. 두 개가 사실은 여론에 많은 출렁임을 가져오게 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구두발은 출렁이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별로 안 출렁거렸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거 구두발도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에요? 안 좋아 보이네. 안 좋아요. 이거는 그래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큰 이벤트보다는요. 국민들은 정말 작지만 국민들의 어떤 그렇긴 상식선을 하죠. 네.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 구두발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그냥 공중 도덕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인데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그런 모습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옆에 또 사람도 앉아 있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김ben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앞좌석에 아니 구두발을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해명. 그 측근들이 해명한다고 나서갖고 주접을 들어서 앉는 네. 거. 아, 그거 진짜 그건 아주 꼴불견. 맞아. 그리고 애초에 그게 불거진 게 이제 자랑하려고 올렸잖아. 자랑하려고 올렸다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게 뭐 생각이 기자분이 부족한 몰래 찍고 이런 것도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예. 근데 지금 보니 기자분은 맞아요. 왜 그러세요 또? 놀랍게도. 기자 네. 출신이잖아요, 기자 출신. 아니 배포한 분 말고 네. 찍은 분도 기자분이었어요. 아 찍은 분은 네, 기자분이에요? 네, 네. 그거는 무조건 잘못했다, 잘못됐다 네.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죠. 그걸 갖고 뭐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옆에서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 그렇죠. 저는 그게 참 더 크게 보였었거든요. 그걸 네. 변명한다는 게 무슨 뭐 다리가 아프다는 둥뭐 경련이 왔다. 뭐 경련이 경련이. 났다는 둥 네. 되지도 않은 소리만 해가지고. 아 근데 요즘 천하람 위원장님, 예. 그 요즘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좀 화내는 모습이 많이 이렇게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단에 위에서 이제 뒤에 이제 마이크 끄라는 부분도 있었고 내려오다가 이제 운동원한테 이렇게 사태질하는 장면. 지적하는. 근데 그거는 근데 왜 화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는데 네. 그냥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운동원 부분은 그분이 좀 무리하게 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사진을 억지로 좀 찍자는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계속 이제 몇 번 부딪히고 뭐 이랬나 봐요.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니 저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 여기서 좀 혼자 생각만 하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도 건네 들었는데 뭐 사실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의 정치인의 문법이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막 부글부글 끓어도 참기 마련 어깨 아닙니까? 툭툭 치면서 조용히 좀 해라. 아유, 그만해 이렇게 표정 밝게 하면서 뭔가 그게 정치인의 문법 아닙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게 윤석열의 특징이지. 그게 장점이 또 될 수도 장점이지. 있겠군요. 솔직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정치인이 화낼 때 화를 억지로 참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래요?
속으로는 화를 나지만 물론 표현은 참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 예의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자기 뭐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는 좋은 점이 되는데 네. 그러나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되지. 근데 뭐 정적이나 정치적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화를 당연히 낼 수 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짜증을 내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뭐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심지어- 생각하고요.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니 그 심지어 나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보고서가 지지율이 딱 붙었다고 올라가서 짜증이 나서 짜증을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에 후자인 것 같은데 넉넉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후보님 하니까 이제 내가 이미 당선이 됐는데 얘는 뭔데 지금 나한테 와서 찐따를 붙나 이런 생각을 해서 확 하는 태도가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눈에 띈다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이제 발언들이 상당히 좀 거칠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세더라고요. 약간 이제 발언의 내용이 약간 좀 이봉규식이에요. 아니 진짜로 뭐 아유, 나 왜 그러세요 또?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언론 노조가 지금 뭐 나쁜 짓 하고 맞아요. 있다. 그리고 심하게 본투표 날 확진자 발표를 증폭시켜 가지고 투표 못 하게 한다. 뭐 이런 이유는 사실 이봉규식이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뭐 안 되시지만 가서 전달이 안 되긴 하겠지만 그 정말 진심인데 유튜브를 끊고 조선일보를 보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 왜 또 한 문장에 저도 보내시고 또 저 윤 후보님 제가 전달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또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아무튼 매불쇼를 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일단 두 가지인데요. 언론 노조는 정치 개혁에 앞서서 뜯어고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언론 노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도 아니고 언론 회사에 있는 노동자라고 하면 다 기자들인데 본인에게 자기가 보기에 가짜 뉴스를 말하는 사람들이 언론 노조원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노조를 정치 개혁에 앞서서 이때 이 얘기는 중앙일보에서 이미 한 얘기잖아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하겠다. 다 때려잡는데 그 정치 개혁에 앞서서 언론 노조부터 뜯어고치겠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노조를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검찰 등을 이용한 이 수사권 정도인데 그걸 발동을 걸겠다는 말씀이신지가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 검찰에게 수사를 시킬 지휘권도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점이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로 제가 정말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최근에 150만 원 받고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왜 일을 안 시키냐라는 최저임금제 무력화 발언은 이게 헌법 31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우리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 뭐 싼값에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싼값에 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 이건 18세기 19세기 영국에서요 4살짜리 아이도 계약서 쓰고 공장에서 탄광에서 일했었거든요.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인 건지 이 부분은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잘못 말한 것처럼 했다가 이번에 또 마지막 유세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걸 듣고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소한 헌법의 범위 안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 천하람 일 좀 하시겠습니까? 아유, 뭐 마지막 날인데. 아, 네. 오늘 수요 난장판 대선 특집으로 드림팀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막판에 기대녀 표심이 굉장히 또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20대 여성. 네. 네. 이게 진짜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선거만 놓고 보면 별로 작용 안 한다고 방송용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정의당에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많이 빠지고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셨던 20대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그 정의당도 가끔씩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자기들이 돌려봐도 좀 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정의당이 손해 많이 보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박빙 선거다 이런 얘기하고 네. 또 그 뭐 사실은 심상정 의원님의 가장 큰 표밭이 사실 이대녀인데 약간 좀 이렇게 붙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손에 좀 많이 보시지 그러니까 않을까. 20대 여성들은 뭘 원했는데 뭐가 잘 안 돼서 떠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선거 구도상 두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으니까 아슬아슬하니까 그냥 여긴 너무 싫어서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이게 마지막 날이지만 공격을 좀 하자면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이제 형수한테 강한 욕을 하시고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네. 어떻게 여성 표심이 가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 중반까지는 별로 많이 안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재보궐 때도 보면
그 박영선 후보가 아니고 약간 뭐 여성 그 무슨 뭐 몇 군데 당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 그런데 빠진 표심이 한 15% 정도 가까이 됐었거든요. 출구조사 기준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뭐 심상정 후보 쪽이나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많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집에 있어요. 20대 이대녀가요? 여성이 이대녀는 아니고 10대 말녀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딸이 있거든요. 와, 형님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나이가 있잖아요. 많으시네.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뭐 저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이제 본인들 알아서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 그 얘기 우연히 나왔는데 그 단일화 국면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식 모여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이재명 싫다. 이 얘기만 딱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로는 안철수 후보나 맞아요. 심상정 후보로 갈라져서 아. 이제 자기들끼리 뭐 딱히 이게 선거운동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단일화하는 걸 보더니 큰일 났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는 뭐가 큰일 난 거냐 그랬더니 이재명은 싫은데 윤석열 될 것 윤석열 같다. 무섭다는 거지. 아, 무서워. 윤석열, 이준석 조가 들어오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아. 저 사람들은 나한테 위협으로 느껴지는 아. 거예요. 그래서 표현으로는 울며 겨자 먹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 어쩔 수 없이 투표하러 가서 민주당으로 간다. 아니 그럼 우리 이재명 찍어야 되는 거냐고 자기들끼리 신사한탄을 했다는 거지. 아, 근데 결국 겨자는 먹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표하러 갔대요. 아, 갔대요. 그러니까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정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 이대녀들의 그 투표 의향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캐치한 부분인 건데 이건 뭐 정확히 통계로 지금 공개된 건 아니지만 내부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 초반에 시작할 때는 전통적으로 이대녀가 남자보다는 투표율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의향을 물었을 땐 낮았다는 거예요. 엄청 낮더라고. 그런데 이 깜깜이 구간에 들어서서 의향층이 늘어나서 아. 남성을 추월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깜깜이 기간 전에 이대녀들이 의향이 낮았다가 맞는데 들어와서는 실제로는 이대녀들 투표를 더 많이 하게 된 것에는 그 공포감 그리고 N번방 사건을 추적했던 이 박지원 씨 불꽃 네. 추적단의 박지원 씨가 나오니까 이준석 대 박지원의 대비가 되면서 젊은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이렇게 되는 흐름들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김성애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대녀들이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해서 많은 부분 이대남들의 표를 끌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걸 네. 계속 윤석열 후보도 그걸 계속 주장해 왔고 뭐 여성가족 폐지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 여성과 남성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서 이대남들의 적극적인 투표층들을 끌어안는 뭐 일정 부분 성공을 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단일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컨대 심상정을 지지하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당선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누가 여성에게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속으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두 사람 중에 한 명 중에 누군가가 여성에 대한 정책들을 더 많이 또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표를 전략적으로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저는 보고 네. 그게 단일화를 계기로 해서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투표율도 올라가고 올라갈 거라고 것이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제가 아무튼 확인했던 거는 음. 20% 가까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낮아. 낮더라고요. 네.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움직임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이재명한테 간다는 움직임이 억울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재명 후보님도 굉장히 무서운데 그러니까 각자 느끼기 다른 거니까 제가 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요새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이나 이런 걸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 훈훈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살짝만 질문하면 네, 정말 살짝만. 살짝 네. 너무 살짝 무서운데 배운 거 벌써. 아니 뭐전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건데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이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대선 때 유승민 후보도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하면서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남녀 성평등위원회 구성을 하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어떤 대안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밌는 게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를 공약으로 해놓고는 실제로 공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만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가 공약이 없어서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한번 기회가 돼서 방송에서 여쭤봤는데 그건 나중에 정부 조직 인수위 때 정부 조직 짜면서 하면 된다. 우린 공약으로 알고 싶은 건데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준석도 모르는 걸 천하람이 어떻게 알아? 대표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데 여기서 제 맘대로 말하면 그 월권이 너무 가혹하다 진짜. 아, 저한테 왜 그래요? 아니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선거가 끝난 그 후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 그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버림받아요? 윤석열 아니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약속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안 두 지키면 사람이 어떡해요? 신뢰를 걸고 뭐 네. 윤석열 후보가 뭐 소위 쪼가리로 문서 쓸 게 아니라 나를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네. 믿고 이제 한 거니까 네. 그는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그 말한 대로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총리라든지. 뭐 그건 뭐 약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두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주고받은 그 말에 대해서는 당선되면 신뢰를 지켜야 되는 거고 지킬 거라고 보고 네. 당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돼요? 당선이 안 되면 그건 당선을 전제로 하고 단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당선이 안 되면 뭐 그건 어떻게 돼요? 각자 살 길 가는 그냥 거예요. 뭐 각자 고생하는 거지. 근데 솔직한 이야기 아니야. 장관님 합당도 안 됩니까 그럼? 어렵다고 봐야 안 돼. 합당도 무산데. 난내 생각이 당선이 안 되면 만약에 당선 안 되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에 계속해서 뭔가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건 뭐 역대 후보들의 전례를 봐서 당선 안 되면 그냥 당원으로 백의정군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의 생명력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 윤석열 끝나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그러나 당선이 안 되면 후보가 떨어졌는데 뭐 역할할 게 없잖아요. 그냥 당에 백의종군하고 당에 충성하는 거지. 천하람 위원장님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는 선거 이후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윤석열 후보가 낙선하면 이준석 대표도 낙선인 거고. 그냥 집에 가는 거죠. 진짜로 집에 가야 되지 진짜 않겠 집에 가는 그죠? 거죠. 상계동에. 예. 아마도 타겟이 될 거야. 너 네. 때문에 졌다고. 당연히 그렇겠죠. 예, 난리 나죠. 뭐. 근데 이제 예. 당선이 되면 윤핵관들하고 마음이 사실 안 좋은 거는 공제 사실이잖아요. 그게 근데 요새 네. 그러니까 물론 별로 안 좋은 건 맞고요. 네. 근데 그 윤핵관들이 쉽게 죽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당이 옛날에 우리 1, 2차 당대표 파동 같이 이렇게 부딪힐 때도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연구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네, 연구를 안 한 게 열심히 연구했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었구나. 근데 이게 본인이 안 물러났을 경우에 당 대표를 쫓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저희가. 게다가 사실 선거 직후면 만약에 이긴 당 대표라고 하면 마음에 아무리 안 들어도 쫓아낼 명분이 없거든요. 공이 또 있는 거니까. 예, 게다가 또 다음에 한 몇 달 있으면 바로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리하게 이준석 대표를 쳐내려고 난리를 치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갈등 대립이 일어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로는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지분 싸움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긴 그게 한데. 그래서 그냥 다 경선하자고 할 것 같아요. 당선이 되면 네. 이준석 대표가 당을 그대로 맡아서 유지하고 공신으로 인정받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그 뭐 사람들은 정부 쪽 인수위 쪽으로 가서 이제 정부를 개편하고 구성하고 뭐 인수위 여기에 정신을 쏟아야 되니까 윤석열 밑에 있었던 사람들 당에 신경 쓸 틈이 서로 없어. 싸울 실제로 일도 선거 별로 끝나면 없네. 싸울 일도 없어. 영역이 이준석 대표는 당선되고 나면 당 대표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당을 추스려 나갈 것이고 윤석열을 도왔던 사람들은 정부 구조 인수위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실제로 뭐 당선되고 나면 크게 싸울 일이 없고 문제는 당선 안 되고 떨어지고 나면 그땐 복잡해지지. 집에 가야 돼요? 아니면은 그래도 그땐 한번 복잡해지지 뭐. 어떤 노래 볼 만합니까 이준석 대표는? 저 어려울 거요. 회식 왜냐 불가요? 그러면 떨어지면 모든 책임은 당 대표가 뒤집어서야 되니까. 무조건 물러나야 되죠. 그럼 나 본인도 떨어지면 집에 간다 그랬으니까. 네네. 역대 또 다 그랬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저는 이제 일단 그 이재호 장관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 이제 그 안철수 지금 이제 전 후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합의를 했을까?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안철수 후보의 개인적인 자리도 뭐 얘기를 했겠지만 당협위원장이나 지방선거 관련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만약 승리를 하더라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후보 공천권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정 부분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있을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핵관들은 정부 조직하는데 가지만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갈등 요소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안철수 후보 간에 어떤 알력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겁니다. 그런 어떤 뭐 협약이나 아니면 계약 없이 안철수 후보가 모든 걸 양보하고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함께 가는 거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갔을 일은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관련된 공천 관련해서도 갈등의 요소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는 이거 여쭤볼게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대장동 수사는 특검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요. 네. 지금 국민적 의혹을 이렇게 해서 자 선거 끝났으니까 덮읍시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치권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는 당시 토론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라는 이재명 후보의 요구에 수사해야지. 이거 보세요. 그렇게 두 말씀만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해야지는 검찰이 수사하게 하겠다. 였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대장동 건은 다시 수사하겠다. 내가 지휘는 안 하겠지만 수사는 하겠다라고 이미 언지를 줘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장악한 검찰 하에서 특검 없이 검찰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밝혀놓으신 상태인데 이건 국민적 저항을 부딪힐 겁니다. 저는 이거는 지금 우리 김선혜 소장 이야기가 맞는데 누가 되든 네.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대장동 문제는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검찰에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수사해야 됐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이미 국회에서 특검법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고 야구 그걸 피할 수는 없고 누가 당선되든 특검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는 하더라도 방향이 많이 다를 것 같아.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되면 이 수사는 뭐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법조인들 이런 그쪽으로.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면 대장동 거는 국회에서 특검은 하지만은 본인 주장했으니까 수사 쪽은 그냥 덮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많이 또 해보셨습니까? BBK 윤석열 후보가 되면 수사도 수사대로 하는 거지만 특검도 특검대로 하고 특검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졌다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겠어요. 그 수사 결과에 그럼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을 수 있나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상대당 후보였는데 뭔가 문제가 나왔다 혹은 뭐 처벌할 게 있다고 그래서 처벌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내가 나중에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정치적 사건인데다가 대장동 사건이 원체 큰 사건이라 뭐 적당히 덮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 거니까 사실대로 밝혀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윤석열 후보의 관련 부분도 수사해야 되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가 관련됐던 부분을 덮어나간 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고 그게 특검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나 선거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특검 부분을 유야무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대표님은 이제 권력자였으니까 잘 아실 텐데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덮을 수 있습니까? BBK처럼? 지금은 어렵지. 그때만 됐구나. 아니 지금은 어렵고 그때도 대통령 의지대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건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그 특검이 끝난 건데 뭐 당선되기 전에 특검이 끝난 건데 뭐 그걸 뭘 잘못 알겠구만. 자 이게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이 과거사위원회가 계속 주기별로 돌아가거든요. 검사들이 캐비넷에 그러니까 수사는 끝까지 다 해요. 어느 쪽으로든 수사는 끝까지 다 하고 하긴 다 하고. 다만 어디까지 처벌하는지를 갖고 다투는 건
상급자한테 미루는 겁니다. 결제를 받는 거니까. 나중에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꾸려질 때를 대비해서 항상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는 끝까지 갈 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뭐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웃기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대장동 관련돼서 대출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에서 뭐 이렇게 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무슨 중죄로 처벌해야 될 사안이고 그걸 대장동 프로젝트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것이 뭐 대통령직을 수행 못할 이렇게 되지 않고 마찬가지 입장으로 이재명 후보도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나 밝혀진 것 쭉 봐도 뭐 나한테 한 큰 거 4장 정도 가져오면 내가 요 사건 해줄게라고 해서 돈 받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시장이 거래를 하면서 대장동을 했다는 건 아무런 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정치적 주장을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을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결국 이재명 시장이 이 금전적 거래를 하면서 대장동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의 메인 플레이어라고는 저는 결론이 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정말 그냥 냉철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판세 분석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뭐 선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뭐. 저희 금방 미천 다 드러나게 지금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지금 판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몇 시간 끝났는데 몇 프로 차로 이긴다 진다. 이건 그냥 판세 분석이라기보단 내기 정도. 아이고 그것도 별 의미가 없고. 의미 없어요? 누가 되든 새로운 정권에 누가 되든 우리 네 사람이 새로운 정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이재명이가 되든 윤석열이가 되든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더 낫지. 알겠습니다. 판세 분석 뭐 뻔한데 지금 금방 들통났어요. 그만 혼내세요. 그리고 그거 여쭤보기 앞서서 대표님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대표님은 많이 괴로워요? 내가 괴롭나요? 개인적으로? 막 정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천하람 위원장은 국민이 어때요? 선택한 건데 뭐 괴로울 게 고통스러워요? 저는 좀 한동안은 납득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되는 정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괴로워요? 괴롭진 않은데 좀 걱정이 돼요. 걱정. 우리 소장님은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이 혼내시는 거니까 괴롭죠. 와 그런 식의 괴로움. 아니 실제로 괴로운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쨌거나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도 안 되겠어라고 야단을 치시면 괴롭죠. 혼자만 멋있으니까. 와 진짜 멋있네. 그래서 이거 대답을 늦게 한 사람이 유리해. 아니 그거는 김성애 소장 말이 맞는데 우리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국민이 선택한 건데 국민이 어느 쪽을 다수로 선택한 건데 그걸 개인의 호불호 때문에 괴롭고 안 괴롭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국민이 선택은 선택대로 존중하는 거지. 참 정말 멋있으시네요. 더 멋있는 거 할 사람 있으면 빨리 하시죠. 없으면 써야겠어요. 진짜 멋있으시네. 어떻게 그렇게 멋있어요? 아니 민주주의 아주 최적화되셨네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매불쇼를 잘 봐야 돼. 매불쇼를 잘 봐야 된다고요? 매불쇼를 잘 봐야지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네네네. 우리가 조선 왕조가 봉건 시대 아니야. 500년을 유지를 해왔잖아요. 왕이 바뀌면서 그러면서도 그 왕조 자체가 유지되어 왔는 거는 왜 그랬냐? 몇 사람의 충신을 때문에 유지된 거예요. 왕이 잘못하면 멍석 깔아놓고 통촉하소서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때는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할 때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통촉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유지가 된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쉽지 않지. 그런데 또 되게 몰락한 왕조들은 통촉하소서 하는 사람보다 황공하옵니다, 지당하옵니다 이렇게 하는 신하들이 많은 왕조는 빨리 몰락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안 됩니다. 다시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봉건 왕조가 유지가 됐잖아.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 인사를 잘해. 인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받아줘야 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정문에 통과 안 되잖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 임명을 안 해야지. 네? 그걸 권한이 그래 정문에 통과 안 시켜줘도 며칠만 지나면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서 임명해버리면 네. 청문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좀 존중해주고 그러려면 인사 자체를 청문회에 걸릴 사람들은 안 하고 이렇게 좀 해야지. 자기가 선거 때 내 도와준 사람 고생들 많이 했다 그래서 내 편만 챙긴다든지 내 진영만 챙긴다든지 이게 진영만 챙기는 거는 문재인 정부로 끝나야 돼. 저 얘기가 언제 나오나. 이렇게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내 편만 챙기는 거는 문재인으로 끝나야 돼. 네네. 그래서 다음에 들은 사람은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쓴소리도 듣고 쓴소리도 듣고 자기 편만 챙기는 이런 거 다 하면 그 사람들 말이 국민 통합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다 국민 통합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네. 무슨 국민 통합이 지 편만 챙기는 국민 통합이요? 그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새로 드는 사람들. MB 때는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아 있었지. 실명을 한번 해봐. 실명 토크로 누구예요? 아니 공개 방송에서 실명하면 되겠어. 이재호 장관님 계셨잖아. 알겠습니다. 그때 아무튼 뭐 대표적으로 내 혼자만 이야기해도 수십 명 이야기하는 거 따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누가 되든 간에 쓴소리 좀 듣고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야 하지 돼. 마라. 안 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뭐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정략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안 된다고 할 정도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여야 네. 돼. 자 그러면 뭐 미래 당선자에게 뭐 원하는 거 있으면 한마디씩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 뭐 틀에 박힌 얘기인지 모르지만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돼요. 이거 어려워 그런 얘기 하지 마. 왜냐면 이번 선거는 정말 극명하게 갈라졌잖아요. 지금 너무 반목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는 상대편을 좀 이해하고 안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가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막 갈라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돼도 갈등이 엄청 심할 것 같아. 지금 너무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 저 천하람님. 저는 국민 통합이라는 게 약간 허구가 아닌가 허구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께서 되신다면 뭐 저를 뭐 안아주시고 포용해주시고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달라도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은 다르게 가도 되고, 왜냐하면은 진보 보수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니까. 그렇지. 어떻게 완전히 방향성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 1가구 1주택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저는 그거에 반대지만. 그러면 그거를 말한 거를 지키기만 해도 돼요.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위선과 내로남불만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동의는 안 해도 그래 네 철학은 그렇구나. 그리고 네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면 그래 그거 5년간은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통합 이런 건 허구라고 생각하고 굳이 목표를 잡자면은 한 60% 정도의 국민이 동감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게 전 현실적이다. 알겠습니다. 이거 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 지금 댓글에 널 왜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까지는 필요 없어요. 왜 이 새끼야. 불편하면 자세 고쳐 앉아. 통합 어려워. 통합 어렵다고. 자 김성애 대변인님. 저는 각 후보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검사의 길과 대통령의 길 둘 중 하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사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국회에서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게 한 번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한 번 있는 기회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 어쨌거나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제가 윤석열 후보라면 민주당에게 총리 추천권을 주고 그러고 민주당이랑 협치를 일단 2년 동안 하겠어요. 그래서 성과를 내서 그 다음번에 국회를 국민의힘 쪽으로 과반수가 넘게 갈아치우면
나머지 후반기를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길을 턱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변방에서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엄청 했지만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가 왔고 대통령도 내가 되는 것이다. 특히 그러니까 주변에 빚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길을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 원하는 대로 가는 방법, 독주하는 방법이 있죠. 뭐 이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실용적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 이런 사람을 총리로 데리고 온다. 이거 인수위원장 이거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지지자들이 난리쳐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진영을 넘어서는 정치를 하겠다고 예를 들자면 김종인 박사나 김동연 총리 같은 분을 인수위원장 앉혀서 이 전국을 밀고 가면서 2년을 하고 이 2년 마치고 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음번 총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을 선택하시면 내가 총리를 국회로 넘기겠다라고 해놓고 이 상반기를 통합정부로 밀고 가면 그 다음번 선거에서 오히려 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결국 본인들의 판단이겠지만 저는 통합의 정치를 좀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한 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잘 될지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갈등이 더 치열해져야 그 다음에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뭐 내일까지 안 가자. 오늘 밤 되면 나오는 거죠. 밤 되면 오늘 좀 나옵니까? 늦을 것 같아 이번 대선에. 너무 이제 박빙이라. 한두 시 정도 아마 돼야. 뭐 그렇게 박빙이 아닐 거예요. 박빙이 아니야? 아니 예측할 때 말씀 안 하시고 근데 뭐 아니 사전 투표가 원체 많이 해갖고 네. 출구조사가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네, 여론조사로 그렇겠죠. 사전 네, 투표 뭐 고정한다고 여론조사로 해서 네. 뭐 한다 하지만은 네. 나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먼저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개표를.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대개 8시부터 개표 시작되니까 뭐 12시쯤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오는 나옵니까? 거지. 게다가 이제 사전 투표 결과하고 이렇게 합하면 출구조사하고 합하면 조금 장관님 좀 큰 차이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꼭 뭐 어쨌든 뭐 이번 12시 전쯤 되면 나오겠지. 결과. 아무튼 뭐 대표님은 좀 격차가 클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은 하고 계시나 보군요. 한 10%? 아니 뭐 그걸 뭐 당장 몇 시간 후면 나올 건데 내가 또 잘못해서 망신 좀 한번 당하셔야죠. 매일 저 잘리면 어떡해. 네. 자, 다음 어쨌든 뭐 주에 박빙은 아닐 거다. 이 생각. 박빙은 아닐 거다. 다음 장관님 주가 매우 조회수 기대됩니다. 위주라서 장관님께서 15% 부르고 틀리시면 썸네일에 박아서 다음번에 또 나오시라 그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결과가. 네, 밤 되면 나오니까. 네, 밤 되면 나오니까. 다음 주에 이분들의 표정이 어떨지가 좀 더 궁금합니다. 네. 어느 한쪽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뭐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언제나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네. 매불 뭐예요, 또? 진짜 많이 보긴 보는가 봐. 또 왜? 네, 왜 또 갑자기 사다 버렸습니다. 나는 뭐 별로 시원찮게 봤는데 그거 왜 나가노 뭐 그런데 왜 나가노? 매불쇼 봤다고 방송 출연 많아 들어온 그런 데가 사람들이 많아. 네. 그래서 이거 누가 보기는 보는구나. 네,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많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빨리 가서 지금 투표해야 돼요. 빨리 하시죠. 네. 6시 전에 빨리 가서 네, 지금. 끝났어요 지금. 좀 갔어요. 네. 장관님도 안 하셨어요?